질의 응답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질문 속에 답이 있음을 알아차리시고 답 속에 신심발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잘 밝히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는데입니다. 순서된 질문자 순서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기회로 20살부터 취직을 하여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직장에 들어가면서 해결해야 하는 업무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하루가 힘들었고 두려웠고 고민과 걱정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업무량에 한동안은 새벽 3, 4시에 퇴근하고 회사에서 자면서 우울해졌으며 사람 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도 망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회사 때문이다. 회사를 그만두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어느 순간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나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일에서 반드시 괴로운 일을 찾아 만들어낼 것임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께 나는 남들하고 마음이 다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마음은 내가 잘라내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를 통해서 법사님 책을 주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성자와 범부가 함께 있는 금강경의 첫 번째 장에 아무 염려 마라 편히 쉬어라.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바른법연구원 1호 법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집 앞에 절을 다니고 있었기에 이후 2달 동안은 가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길을 알고 있듯이 법사님께 수업받는 꿈, 포행 가는 꿈을 꾸게 되었고 강한 이끌림으로 11월부터 1호 법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1호 법회 중 금강경을 똑하는 시간에 법사님께서 금강경을 같이 읽어주는 목소리를 듣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절을 다니지 않고 바른법 연구원에 꾸준히 나오게 되었고 법사님께서 미소 지어주시는 꿈과 함께 12월부터 주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쏟아지기라도 한 듯이 많이 흘렸고 전부 다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았으나 마음을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가위도 눌리고 떠오르는 각종 감정에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은 자면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깊은 속에서 끄 하는 화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화가 많이 났고 어느 날은 흐흐흐 구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면 우울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주위에서 착한 지연이로 인정받던 제가 마음의 시기 질투가 많고 궁핍하고 탐진치로 가득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계속 바치는 연습을 하면서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일상에서 행복을 느껴 이전에는 편안하고 싶은 이기심으로 힘들 때만 마음을 바쳤다면 요즘에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도 함께 부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모질게 학대한 저에게 그대는 위대하다, 전지전능하다 라는 내 안에서 찾는 가르침을 주신 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사님께 질의응답 드립니다. 첫째, 금강경을 공부하고 나서 집에 있으면 답답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순간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감정에 괴로운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에 주말에는 주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제게 나무라지도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이 또한 제 마음에 성내는 마음이 있으니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지요. 마음을 계속 바치고 있으나 혼자 살면서 금강경 공부에 정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러나 곧 퇴직하시는 아버지와 주부이신 어머니, 대학생인 두 동생을 뒤로하고 경제적으로 더 높지 않고 혼자 산다는 것이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생각과 폐쇄적이고 홀로 있기 좋아하는 제 기질이 문제인 것인지 생각하며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바쳐야 할지 집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토요일 아침 법문 시간에 부처님 불상을 보는 꿈은 일반 사람은 좋게 여기지만
밝은 이는 삿된 기운으로 여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꿈을 꾸어 얼마 전에 강국자님께 기회가 되어 문의드리니 마음속에 바라는 마음, 상을 그려 법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너가 이 김에 하기 싫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찌 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을 계속 바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좋아하면 깊이 빠져드는 성격이 있는 저는 부처님 하면서 백성욱 박사님을 마음에 그린 것 같습니다. 바르게 하지 못한 것에 방성하며 상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정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법문 듣고 금강경 수지 독송하여 부처님 잘 시봉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달 만에 아주 공부의 전반을 다 파악한 지혜를 체득한 사람처럼 아주 문장을 수도자답게 잘 쓴 것 같습니다. 2달밖에 안 됐어요. 여기 온 지. 예. 그리고 또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것 같고 동생 둘의 제일 마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 식구죠. 네. 부모님이 사이가 좋았어요. 다툼이 많았어요. 사실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좋지 않고 자주 다퉜죠. 다툼은 하지 않으시고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말 돼요, 안 돼요? 다투지는 않았는데 말은 안 한다. 아예 말을 다투니까 말 안 하죠. 속으로라도 다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동생들하고는 사이가 어때요? 동생들은 저를 좋아합니다. 예, 사이는 좋습니다. 동생들하고 적은 건 없죠. 네. 근데 자기네들은 다투고 말을 안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데서도 꽤 다퉜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는 어떻게 했나? 부모님도 뭐 이런 얘기는 자주 묻습니다만 아버지가 더 좋아요, 어머니가 더 좋아요? 저는 사실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별로 말도 안 하고 의지하지도 않고? 아니요. 깊이 감사는 하고 있으나 마음속으로는 별로 못마땅한 게 많죠.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처녀인 것 같아요. 이 박지은 양은 남들은 안 그렇게 보고 밝게 볼진 몰라도 태어났을 때부터 좀 삶이 고달팠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의 고달픈 배경에는 부모님이 불화도 한몫을 하고 이 밝은이들은 이 세상 요새는 그 전생을 안다라는 그런 뭐 깨쳤다는 소리를 하는 뭐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 깨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이 몸 받기 전에 전생의 일까지 훤히 알면서 어떤 고통의 괴로움의 원인이 전생에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어렸을 때 수도했을 때 그런 전생의 원인을 훤히 아는 도인 밑에서 공부를 했고 또 그때 분위기가 다 전생을 아주 현생 일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분위기였고 또 제자들도 부분적으로 전생을 실감하고 느끼는 분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전생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응답을 할 때도 이게 전생의 이야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난제의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반드시 질의응답을 하고 난제를 해결할 때는 전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또 금생의 원인의 결과 내생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아마 꼭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심각한 고통은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태어났을 때보다도 좋은 것보다는 어려운 게 많았고 주위가 부드러운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반대는 뭐죠?
날카롭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주위가 재미가 있지 않았어요. 세상살이가 재밌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두 동생들이 있었고 아마 부모님도 꼭 버리가 넉넉하지 않아서 일찍이 20살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은 아마 괜찮은 데 가서 한 것 같아요. 내 말이 과히 틀리지 않죠, 지금. 예,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직장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왜 재미가 없느냐? 이제 사람들은 설명을 여러 가지 합니다. 봉급을 적게 줘서, 또 근무 조건이 나빠서, 또 뭐 상사와 사이가 나빠서 등등 여러 가지로 그 직장의 불만의 원인을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발근이의 가르침을 많이 들어 결과 내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아마 전생에 살생업보라고 할지 남을 괴롭혔던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그 괴롭힌 그 원인으로 그런 집에 태어났고 불화한 집에 태어났고 그 괴롭힌 결과가 괴롭힌 사람들이 다 주위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직장이 아지못하게 재미없는 이유는 봉급이 적어서도 아니고 근무 조건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 업보가 내가 주위를 괴롭혔던 그 업보에 의해서 그 반작용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게 직장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집이 와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은 싫어도 집이 오면 편안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박지윤 양은 집이 와도 좋지가 않네. 이 집하고도 업보가 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집을 뛰쳐 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나가서 살고 싶어요? 네. 혼자 나가서 살면 행복할까? 근데 우리 가르침을 한번 잘 복습을 해보세요. 집을 나가더라도요. 그래서 이제 집이 답답하고 나가고 싶으면 그 탈출구로 결혼을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집을 나가기는 못하고 결혼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누굴 프로포즈할 생각은 없지만 누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한다면 반대할 생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프로포즈 한다고 했을 때 결혼은 그 일을 좋아하는 결혼하고는 틀립니다. 집이 삶이 너무 고달퍼서 그걸 탈출하기 위한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은 나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28살이면 올드 미스인데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주위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걱정하십니다. 예. 근데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언제 가야 되느냐? 마음을 자꾸 받쳐서 편안해질 때 가야 됩니다. 편안해질 때 이제 누가 자꾸 프로포즈를 하더라도 헉하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받쳐야 됩니다. 아, 이 진실로 나를 우애줄 사람이로구나. 내가 지금 결혼하더라도 도피쳐 결혼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진심을 잘 닦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난 나가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하더라도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집에 그 답답한 이것은 내 전생에 남을 괴롭혔던 그 업보가 지금 현재 되돌아오는 이런 증거로구나. 이런 괴롭혔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죄업이 어느 정도 있음을 알게 됐고 바칠 수도 있게 됐다. 이게 주위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로 하여금 수도하게끔 했다. 고마운 일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고마운 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서 답답하고 괴롭더라도 그것을 괴롭히는 사람은 뚜렷이 없는데도 답답한 건 많죠. 근데 뚜렷이 괴롭지는 않아도 잠재적으로는
네거티브한 파장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주위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내고 야단치고 오는 사람은 없어도 나를 진심으로 우애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이 부정적인 파장을 많이 보내는 경우는 집도 답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또는 서양에서도 그럽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곳이다. 뭐 영어에도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스트 오아 웨스트, 홈 이즈 베스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밖에 없죠. 집이 물론 밖보다 낫습니다. 근데 잘 알고 보면은 집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사랑은 미움하고 다른 줄 아세요? 똑같은 게 미움입니다. 가장 미워하는 게 또 가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을 거예요. 사랑하는 게 가족이지 어떻게 미워하는 게 가족이냐. 근데 발견이가 보면 사랑과 미움은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가장 또 증오심이 나는 경우에도 가족이 증오심이 나죠. 밖에 사람은 증오심 그렇게 안 나요. 그건 뭐 이혼을 경험해 본 사람, 뭐 그런 사람 특히 많이 느낍니다만은 특히 사랑과 미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괴로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전생에 내가 괴롭혔거나 괴로움을 당했거나 이런 인연들이 가정이 만나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죄업을 일깨워주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꾸 바쳐서 사랑과 미움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다. 나는 어렸을 때 그러고 자랐던 편입니다. 아버지는 싫다.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싫다도 바쳐야 되고 좋다가 바로 미움이라는 것을 그때 너무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바쳐야 됩니다. 바치게 보면 집안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그때는 결혼해도 좋고 집을 나가도 좋다. 근데 질문이 지금 뭐더라? 그게 우선 그 정도만 해도 질문의 1번은 대답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질문의 2번째는 이제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법문은 괜찮은데 법사가 좀 시원찮아 이렇게 느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법사를 그렇다고 공용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백 선생님을 백 선생님이라면 괜찮겠지. 법사는 어쩐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사보다는 백 선생님을 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백 선생님이 향하는 게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거는 밝아지는 기록은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백 선생님이 이미 지금 세상에 안 계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 선생님 부처님 물어보고 그 생각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꿈에 이제 그 우리가 불상을 보는 수가 있는데 불상을 보면 꽤 불상을 봤으니까 부처님 본 거로 생각을 해요. 꿈에 스님을 보면 좋다고 그러는데 부처님 보면 더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사람입니까? 우리가 꿈에 부처님 봤다고 칩시다. 아마 사람으로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부처님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신이에요. 형상이 있어서는 그건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럼 꿈에 부처님 봤다라는 것은 허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불상을 보거나 부처님을 보면은 깜짝 놀라서 바치라라고 우리 발근이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삿된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연습해서 실제로 있는 것으로 등장해서 내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백 선생님이 물론 훌륭하시긴 하시지만 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자꾸 마음에 그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2개월의 짧은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마 선근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근이 많이 있어서 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읽으면서 그 구절 있잖아요. 모든 근심 걱정 본래 없는 것이다. 그것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고달픈 타양살이어다 고향에 들어오면 반갑고 눈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금강경 가르침이 우리 본래 고향에 돌아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가정보다도 더 본래 고향이 금강경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선근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차리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좋아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달프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2달 동안에 상당히 내가 보기엔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100일 뭐 30 넘어서 시집가도 충분하니까 예, 우선 뭐 한 3년 기도 목표로 해도 좋고 짧게는 100일 기도 목표로 해서 이 답답한 가정, 답답한 직장을 극락세계로 만드는데 우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요. 특히 집을 나가겠다거나 직장을 관두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생각을 잘 바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의 난제로 근심 걱정 하던 중에 작년 10월부터 유튜브로 법사님 법문을 듣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의료법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망원 법당에 갔던 날 국장님께 상담을 신청하여서 저는 저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관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저한테는 욱하는 기질이 있는 것 같으니 공부해보라고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사님 법문 많이 듣고 주말 출가를 권유하시면서 아내와 같이 말고 저 혼자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공부해보라고 하셨지만 11월 15일 아내와 함께 첫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출가 때 처음 읽는 금강경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혀도 꼬이고 읽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출가 때 강국 국장님께서 새벽 3시 법당에서 읽어보라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집에서 처음엔 1독씩 읽었으나 요즘은 4시에 일어나서 3, 4독 읽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1독 읽으며 사무실에서 틈나면 금강경 읽고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함을 느끼며 배신도 생깁니다. 저는 24년 동안 해오던 화장품 사업을 정리하고 미래 환경 사업인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였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소한 사업이었지만 사였기 때문에 1년 동안 쓰레기가 유럽의 첨단 자동화 기계 속에 들어가 원료가 되어 나오는 과정을 밑바닥 일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모처에 2,000평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시작하던 중 정부의 자금을 많이 받았으나 은행에서 그 자금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되었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기획, 건축, 설비, 시설, 연료 판매까지 모두 준비해 놓고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4년 동안 고생했으면 고스란히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허탈하고 참담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쉬고 있을 때 어릴 적 친구가 찾아와 본인은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다며 자신의 사업체 2개 중 하나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닭코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3개월 운영해보고 동업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고 저는 그 사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3개월의 견섭 후 18년 10월에 별무리 없이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회사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 동업자는 처음부터 경험이 없는 저와 일하는 것을 껄끄러워했습니다. 현재 환경 쪽 공기업 이사로 있으니 경험 있는 파트너가 오기를 바랬나 봅니다. 일주일 새벽
기도 끝내고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원료 가공을 한 4, 5번 해야 공업용 기름 한 차가 나오는데 한 차 하면은 25톤에서 30톤 됩니다. 웬일인지 2번 가공하여 한 차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12월 말 결제할 것이 있었는데 무리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은 많지만 왠지 모를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건강경을 읽으면서 기름을 생산한 다음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공업용 오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회사의 청소 영역을 동시에 진행하면 별다른 투자도 없고 시설하면서 발생한 대출금만 다크오일 판매 이익금으로 갚아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청소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군데 대기업에서 거래처와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인수받을 때 회사의 부채를 떠나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인수 당시에 되지 않았던 부채가 튀어나왔고 3개월 전엔 탱크가 터져 복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지불됐고 몸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악재가 겹쳐왔습니다. 그로 인해 매달 지급돼야 할 돈이 체납되는 등 경제적 곤란이 왔었습니다. 두 번째 난제는 동업자와 갈등입니다. 서로 투자를 내어 어려운 회사를 정리정돈하자는 저희 제안에 목사단체 공업용 기름 판매 대금에서 우선으로 본인의 이익금을 취하길래 그걸 못하게 막았더니 화를 내고 이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회사 팔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어려운 문제를 상의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난제는 저희 좋지 못한 성격입니다. 고집스러우며 탐심과 진심 치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마음 먹으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앞만 보고 갑니다. 그로 인해 아내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박사님, 제가 어찌 공부해야 심심팔심해서 부처님 시봉을 잘하게 될까요? 부처님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30년 동안 선생 노릇밖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몇 번 바꿔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여러 번 오락가락 경험하면서 난제를 질문했을 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저 선생 노릇 30년밖에 한 사업이라고는 전혀 경험이 없는 저 백면서생이 어떻게 저런 난제에 대한 슬기로운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저의 소견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사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공의 원인도 제 마음속에 있고 사업의 성공의 실패도 제 마음이 불러온다라는 일체유심조의 진리만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해서 성공과 실패를 많이 체험한 사람 이상으로 그 원인을 알고 또 마음을 바꿈으로써 성공의 결과가 온다라는 그런 진리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사업의 경험이 없어도 우선 대답이 가능하다. 또 난제에서 극복을 할 때 지 마음을 바꿈으로써 그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선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화장품 사업을 24년간 하셨어요. 이 돈 버는 게 많으십니까? 좀 날리신 게 많습니까? 화장품 벌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왜 관두셨어요? 그 제도가 바뀌면서 네. 화장품의 이제 옛날 대리점에서 그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대리점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두질 않고 그걸 딛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없습니다. 없었고 그 이제 그 후배가 그 회사에 계속 있어서 다시 그 지금은 방문 판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연결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저 방문 판매를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화장품 회사를 관두실 때 이런 생각은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뭐 IMF 때문에 망했던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IMF 때문에 망했던 많은 사람들은 난 IMF 때문에 망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권 선생님도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절대로 실패할 때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길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고 또 실패를 해서 관두고 싶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또는 성공의 자신을 가지고 떠나라고 권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마음을 갖고 떠날 때래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되게끔 돼 있대요. 그 마음이 일체유심조. 마음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의 마음이 성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패의 마음은 실패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시냐면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가서 사정하고 빌라고 그럽니다. 자존심이지 어떻게 사정하고 빕니까? 그건 네가 사실은 쫓겨난 게 아니라 네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무리하게 시키세요. 저는 도인의 가르침은 굉장히 자비로운 줄 알았습니다. 자비로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주 망신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도 불구하고 망신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 쫓겨났을 때 해고당했을 때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가서 사정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처님 가르침답지 않은 살벌한 가르침을 알아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실패한 경험을 갖고 떠났을 때는 반드시 실패 연속이 된다. 이렇게 발근이는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일체유심조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권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24년 동안 정리를 하시고 그 뒤에는 재활용을 했는데 이것도 성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4년간 뭐 나라에서 도움도 약간 받고 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도 결국은 또 실패를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밝은 이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때 성공하고 나왔다면 요것도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다. 요 실패 원인은 여기서 실패했다라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요것이 불러온 또 하나의 악순환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나는 부처님이 시봉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의 형님도 아니고 직장의 무엇도 아니고 더군다나 실패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질 때 나는 항상 부처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과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도록 자꾸 유도하십니다. 특히 홧김에 뭐 처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홧김에 처리하고 때려치고 관두게 됐을 때 부정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요 4년간 피업으로 이어졌고 또 새 회사를 인수했는데 즉 청소 용역을 맡으셨죠. 그런데 거기도 또 동업자가 말썽을 부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같아요.
그것의 원인은 다 첫 번째 화장품 회사를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떠난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옛날 얘기만 자꾸 오면 뭐래요?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제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다행히 전 건강경보를 만나셔서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삶의 길로 들어셨습니다. 들어주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몇 번 해야 될 것을 2번 했는데도 소득이 오르셨다고 한 것은 그랬던가요? 정의오지. 그것은 저는 건강경 공부의 결과, 부처님께 분별심을 바친 결과,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받쳐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받쳐지면서 일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고, 이것은 주말 출가를 계속함으로써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청신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바치시기만 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고, 어려운 회사도 다시 기사회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단 바치는 것을 꾸준히 하시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가지 질문하셨어요. 회사의 부채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근데 부채가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다음에 또 6개월 후에 인수 당시에는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었던 또 부채가 또 튀어나온 그건 모르셨죠. 그리고 또 3개월 전에 탱크가 터져서 복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돈 들어갈 일이 자꾸 생기네요. 근데 이때 짜증나고 때려치면 안 됩니다. 아, 이것은 나의 어떤 이런 문제가 있다. 신중하지 않았던 나의 기업의 결과다 생각을 하고, 좀 어려우시더라도요, 이런 일이 터진 것을 한번 감사합니다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 원망하시지 마세요. 내가 속았다. 그 친구 녀석이 와서 살살살살 꼬셔서 전망도 좋고 빚도 없다고 그래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 원망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원망할 게 하나도 없대요. 내가 그렇게 한 거 그대로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친구 원망하기보다도 내 죄업의 뿌리가 남을 사기치는 내 속의 죄업이 그런 보를 당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내 속에 사기치는 죄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사기치는 버릇이 있다니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요. 나는 한 번도 사기친 일이 없어. 그러실지 모르지만 전생에는 쳤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세상은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리고 내 사기치는 버릇을 일깨워준 그 친구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이게 사장님이 회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와요. 원망하면 점점 더 안 됩니다. 감사하시고 불쾌한 생각을 힘써 바치시기 바랍니다. 착각인 줄 알고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사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 2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동업자가 자꾸 말썽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괴롭죠. 근데 그게 협조 안 하면 일이 안 돌아갑니까? 협조 안 해도 회사는 돌아가죠.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안 나오는 김에 그 일 완전히 띄워버리세요. 그리고 돈 벌어서 그에 배당한 목은 내주시고 이 권 사장님 혼자 하시는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요. 내부적으로는 관여를 다 해요. 격리하고 둘이 옛날부터 있었던 격리하고 지금의 그 친구하고 하면서 저는 관리도 하고 단념할 생각도 안 하면서 그리고는 불리한 거는 다 저한테.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서운하신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적어도 요거는 믿으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하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말을 인정하셔야만이 여기 돌파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되게 놀면 저도 참 안 됐어요.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위로해드리면은 사장님이 난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 내가 또 겉으로는 일 안 하면서 속으로는 뒤참견 다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헌소질이 나한테 있음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고마운 사람이다. 말은 안 되지만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권 사장님은 드디어 그 동업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싸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너 꺼져라. 내가 이 회사를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또 권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냐? 너 같은 사람한테 내 뺏길 수 없다 이런데 이기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는 여기서 자비니 뭐니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백을 믿고, 부처님 백이 뭐냐? 나한테서 찾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 지침대로 하는 것이 부처님 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같은 것이고 착각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친구한테 가져가라고 그랬거든요. 네가 해라. 네가 대표해라. 가져가지도 않아요. 네. 가져가서 자기가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 목만 잘 챙기고. 그 친구는 다른 데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 사실은 집에서 잘 안 되신다면 그 친구에다 대고 정성껏 미륵전 요랩을 정진을 하신다거나 우리 선생님 같으면 그렇게 해요. 너 그 못마땅하지? 사람이 삼중 세겹 사람이지? 천하의 사기꾼이지? 밉지? 그 미운 거기다 대고 자꾸 미륵전 요랩을 해라. 저희들은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치시지 마세요. 지금 나가서 치사하고 아니 꽂고 다 때려치고 혼자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거 고뒤에 될까요? 아직은 젊으시니까 돈도 벌으시고 사업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관두시면 더 안 좋은 사업으로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딛고 일어서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금강경 공부를 동반하는 한은 좋은 일이 확실히 있을 겁니다. 흔들리시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닥친 어떤 고난도 나한테 닥친 것이라면 다 내가 불러온 것이요 내가 해결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짧아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근데 2주일밖에 안 되셨어요? 예. 성과는 꽤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아니 새벽에 3시에 나와가지고 예. 일주일 했거든요. 네. 일주일 했는데 그 결과가 괄목할 만하죠. 예. 그러면 100일을 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또 뒤엎을 수도 있겠죠. 얘 너무 2주일 정도 한 거 갖고서는 그렇게 욕심을 내서는 정말이에요. 지시지 말고 하세요. 나는 50년도 더 했습니다.